자, 오늘 첫 진도인데 일단 제일 먼저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앞에서 한 4장 정도 넘어가 보세요. 4장. 자, 거기 최근 출제 경량표가 있죠? 그죠? 목차 옆에 4장 정도 넘어가서 자, 일단 우리 최근 보니까 우리 크게 3개 편돼 있죠? 자, 첫 번째 1편이 뭐예요? 네, 총론. 우리 총론한 문제가 몇 개 나옵니까? 문제 보니까.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첫날은 뭔가 하면 공부 방식이에요, 공부 방식. 그러니까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부에 대한 방식을 좀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1편은 총론이 보통 매년 몇 개? 3개죠? 그죠? 자, 2편 제목이 뭐예요? 3편은? 예, 감정평가. 평가가 매년 한 몇 개 나옵니까? 대충. 감정평가 한 6개에서 7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강론인데? 그죠? 그래서 요 강론 파트 몇 개 나옵니까? 대충? 한 30개에서 31개 나온다. 그죠? 그러면 자, 강론을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1장, 2장을 보통 묶어서 우리 최근 우리 강론의 1장이 뭐예요? 수요 공급 2장이 네, 요걸 보통 묶어서 우리 뭐라는가 하면 경제를 쓴다고요. 자, 경제가 보통 몇 문제 나옵니까? 경제.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목차 옆에 출제 경량표가 있죠? 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경량표가. 한 몇 개 됩니까? 대충 한 6개쯤 나오겠네. 한 5개, 6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3장과 4장을 묶어서 보통 뭐라는 거면 시장론 이렇게 쓴다고. 자, 우리 시장론 보통 몇 개 나옵니까? 네, 시장 3장, 4장 합치니까 4개 또는 5개 나오죠. 그 다음에 5장이 뭐예요? 정책. 몇 문제? 네? 3개 정도면 나옵니까? 평균 한 뭐 5개 나오겠네? 그죠? 네. 6장 뭐예요? 투자. 투자는 몇 개예요? 응? 한 7개가 보통 나올 것 같은데? 7개, 8개. 그 다음에 7장이 뭡니까? 금융이 몇 개예요? 4개 또는 쭉 보니까 5개 이렇게 나오네. 5개 정도. 그 다음에 8장, 9장이 뭐죠? 자, 8장이 관리, 개발, 마케팅이죠. 그죠? 8, 9장 2개 합쳐서 보통 한 뭐 5개 정도? 4개? 네. 조금 많이 나왔으나 7개 나왔네. 그래서 보통 한 4개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1차 과목이 뭐예요? 1차 개론과 민법. 일단 지금 하는 게 학습 전략을 좀 잡아자는 거예요. 자, 일단 과락 몇 점? 40점 없는 상태에서 평균 몇 점? 60점. 자,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이거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분명히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각각의 과목들마다 문항수 몇 문제? 40문항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한 점수 몇 점?
몇 점 정도 맞출 생각이에요? 60.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나는 한 몇 점, 이 정도 생각합니다. 65점 정도. 몇 문항이냐? 26개. 그러면,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책을 완벽히 공부하면 이 점수 나오겠지. 그죠? 목표 몇 점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이 책 다 볼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통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공부하는 형태를 보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굳이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 우리 보통 실제 시험은 난이도가 상중하 일어납니다. 나오는데 출제 형태가 뭔가 하면 얘가 30% 나오고 얘가 40%, 얘가 30%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봐서 여기 있는 상급에 있는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 특정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가져가면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하는 거, 말씀드린 뭔가 하면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굳이 버리고 그 대신에 아는 건 확실히 내 걸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 방식이 이거예요. 절대 무식하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얍삽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굳이 이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뭔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에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공부할 필요 없다고. 다만 이걸 통해 결국 뭐예요? 합격만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델스는 공부하실 때 나중 가면 이제 구분될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 거 버리시라고. 자, 그러면 원래 우리 계론 과목은 총 40문항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9계산 10개 나오거든요. 나머지 그 2배 말로써 묻는 문제가 몇 개냐? 이렇게 시험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떤 특정 분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사실은. 계산 문제를. 그럼 자, 이걸 빼버려볼게요. 10개를 빼버리면 30개죠? 그죠? 30개 중에 26개를 맞추겠대. 그러면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상급 문제는 어차피 못 푸는 거거든?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결국 몇 개 나오는지 압니까? 한 22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22개만. 아무리 잘해도 이거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근데 이걸 알지만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건 포기하고 항상 이것만 하더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봐서 보니까 우리 수학이란 개념과 그다음에 산수란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차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 느낌상 보니까. 산수는 단지 이런 것만 하시면 되죠. 그죠? 요것만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보통 6개는 7개 나온다고. 응?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 뭐 있습니까? 요거 정도는 하겠다고. 요 정도는. 그래서 보통 우리 제가 실제 수업할 때 이런 부류에 있는 문제만 딱 할 거예요. 나중에. 하면 적어도 여기서 문제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5, 6개 맞춘다면은 일단 이론적인 분야에서 뭐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이론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어떤 특정 학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연세가 64쯤 되는 분이었어요. 응? 요 분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 진짜. 그래서 이론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근데 해보니까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쳐보니까요, 매번
22개, 23개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달 놔두고 뭘 했는가 하면 이걸 하시더라고. 하니까 이게 점수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 정도까지. 물론 원래 합격했겠지만. 그러니까 자, 항상 공부할 때 우리 계산 문제 중에 다 버리지 말고 이거 산수 관련된 문제는 좀 푸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핵심이 이거요. 그러면 두 번째 할 거. 요 중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어느 겁니까? 자, 거꾸로 할게요. 요 문제는, 총론은 우리 20회 때 보니 20회 때 시험에 전혀 안 나왔다고. 한 개도. 안 나온 적이 있었다, 한 번. 근데 얘는 보니까 매년 이렇게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물어보죠.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할 거예요? 응?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현재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확률성이 높은 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일단 빈도수 높은 거. 그 다음 자, 일단 요거 4개 합쳐보세요. 총 몇 문항? 응? 요거 4개. 하나, 둘, 셋, 4개. 대충 실제 이게 24개 나온다고. 4개, 26개 나온다고. 요것만 해도.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물론 이 파트 약간 어렵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것만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수 제일 높은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11, 12월 달에 뭐합니까? 이제 그냥 기본 내용 공부하고 있죠. 하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각각에 있는 과목들마다 공부에 대한 방식이 다 틀리다고요. 보면 각각의 어떤 과목들마다 이 과목에 있는 특성이 있거든. 그 특성에 따라서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보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얘가 이제 나이가 한 30대, 한 40대 안 돼, 38인가 됐었는데, 5월부터 공부해서, 1, 2차 동시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 얘는 뭔가 공부했던 방법을 하는 거예요. 뭘 했는가 하면은, 한 달 딱 수업 듣면 그다음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 요건 버릴 거, 가질 거. 요걸 딱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요 정도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버릴 건 철저히 안 버는 거야. 할 것만 딱 하더라고. 그러면서 과목들은 특성이 있죠. 그 특성에 딱 맞춰 공부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굳이 앉아서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목 특성을 빨리 파악해서 그 특성에 맞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2달 동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을 빨리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특성에 맞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부동산 학에 대한 이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 보는 용어. 이 용어를 어떻게 공부할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순서에 맨 처음에 나온 게 한국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외국책을 뺏겨온 거예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국계 이론은 여기에 일본 넘어가서 이렇게 한국에 넘어왔고, 거꾸로 우리 아시아 봤을 때 영국계 이론을 쓰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대만이라든지 뭐 필리핀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적 보통 0개 이런 쓰고 있다고. 자, 결론. 어쨌든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국의 이 가져온 번역서. 그러니까 번역서다. 그러면 어떤 처음 보는 용어 나오지.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시라고. 해서 대충 거기 있는 개념을 파악했어. 한번 그다음 뭐라 하는 거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책 속에 있는 핵심 용어 있죠? 키워드. 요거 마시면 돼. 요것만. 자, 물어보자 이제. 여러분 한계란 말 뜻이 뭐예요? 한계. 우리 말로. 응? 한계.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뭐 마지막 이런 거 아니에요? 끝 이 말 아니에요? 요 지란 건 한계지 땅지자야. 그러면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잖아. 그죠? 그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채원방권 요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 요 말 뜻이라고. 자, 일단 책 가볼게. 책 보자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결국 오리엔테이션인데 주로 할 게 뭔가 하면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에 대한 방식 봐보자고요. 자, 책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은 토지 용어. 자, 앞에 30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자, 책의 45페이지. 관로 8번. 기타 박스에서 박스. 맨 밑에 한계지 있습니까? 네. 설명이 쭉 돼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네. 자, 그럼 여보세요, 이제. 두 번째. 여보세요. 두 번째. 먼저 내식 번역했지. 그죠? 대충 개념 파악했지. 근데 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잡았죠? 네? 그럼 키워드 뭐예요? 요 말이지.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항상 책을 읽던 아니면 문제 풀던 무조건 이렇게 보시라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간 부연 설명된 건 전혀 보지 말고 오직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끌고 가시라고. 자, 다시 할게. 이 말이요. 여보세요. 아마 이리 시험 나올게요. 한계질환 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연 설명된 건 다른 말로 굉장히 많은 용어를 쓸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근데 절대 요건 다른 말 쓰면 안 돼. 다른 말로. 그럼 결국은 항상 장난치면 요걸 가지고 딱 장난치게 돼 있다고.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여기저기 기출문제 가지고. 확인할 건데 절대 우리 공부할 때 그 부연 설명된 거 아예 보지 말고 항상 키워드만 누구는 누구이다 이거만 생각하라고. 이 중간에 있는 부연 설명된 거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어.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 다 확인합니다. 전부 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준부동산, 준지대. 자, 요 준이 같은 말이 뭐예요? 요 말이 어제. 부동산에 준한다 이 말 뜻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에 어제한다 이 말은 부동산에 따라간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물어보죠.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는 원칙은 이런 부동산 반대가 뭐예요? 부동산 반대말 동산.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 맞습니까 이거? 부동산에 준한다 있으니까 부동산 아니지. 아니 뭔데? 동산인데
부동산이 준한돼 있지. 우리말 번역해 볼까요?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 게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분명히 취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요 분필 동사 맞습니까? 요거 살 때 등기합니까? 아니면 점유합니까? 점유. 땅은 부동산 맞지? 이 땅은 살 때 뭐합니까? 점유합니까? 이 등기합니까? 등기한다. 그러면 이 말은 원칙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이동 가능합니까? 네. 그럼 동산 맞네? 그죠? 요거 살 때 뭐 하지? 살 때? 이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이 개론 과목은 용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목 속에. 다시 해볼까? 그래서 좀 다시 요 말 딱 나오지. 요 개념 묻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이 두 글자를 빼놓고 시험 못 낸다고. 얘가 가장 메인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야. 그건 너 동산이라고. 동산인데 뭐 한다고? 가볼까? 자, 책 볼게요. 어쩌면 우리 오늘 첫 시간 첫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책 보니까 32페이지 가볼게요. 자, 32페이지. 양괄로 2번, 광희부동산,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죠? 준부동산의. 한 4줄 또는 4줄 있는데, 자, 쭉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찾아내라고. 봤습니까? 네. 자, 이거 보세요. 요 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지? 밑줄. 그 다음에 요거 나와 있습니까? 동산 나 있냐고. 나와 있지?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요 개념을 딱 묻는 순간 나는 이미 이 답 알고 있지 이제. 무조건 이 답 나야 된다니까. 이 글자 나야 된다니까. 이거 안 나오지. 엉터리. 그거 지문 자체 엉터리라고. 그러면 요 답을 내가 알고 있으면 굳이 나머지 그 내용 암기할 필요 있냐고. 읽어볼 필요 있냐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준부동산 이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글자 나와야 돼. 요거 충족되지?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이를 공부하셔야 돼. 얘를 공부할 때. 자, 다시 한 번 더. 그럼 지대가 뭐예요? 다시 할게. 자, 보세요.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게 뭐라고? 지대도 아닌 게 지대 인체한다. 이게 뭐라고? 일단 지대가 뭐예요? 지대. 네? 땅의 뭐요? 사용료. 땅 임료. 그러면 자, 지대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요거야. 토지용 대가 지대. 이거요. 요거 두 개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자, 일단 공통점. 타인 물건 이용 대가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아까 건물 이용 대가는 뭐요? 임료고. 땅 이용 대가는 지대. 저기 있는 자동차 이용 대가는 우리 타인 물건 이용 대가, 대가에도 용어는 딱 두 개 있어. 임료 아니면 지대야. 무조건. 아니, 자동차 이용 대가 뭘 고민하면 렌터지. 근데 이 렌트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임료입니까? 그럼 자, 우리 산에 있는 광산에 있는 광물 이용 대가 있지? 그건 뭐예요? 지대입니까? 네? 분필 이용 대가는? 이거 보면 됩니까, 이거?
요 두 개 구분 기준이 뭐예요? 땅. 동산과 부동산. 또? 자, 요거요. 생산 가능한 물건이냐 아니냐 그 차이야. 그러니까 그 생산 물건량이 고정돼 있다고. 한정돼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뭐냐 이게 지대고. 응? 생산 가능한 물건 대가가 뭐냐? 임료라고. 이거 만들 수 있지 이거. 칠판 만들 수 있죠? 이 물건 이용 대가? 자동차 만들 수 있지? 건물 만들 수 있지? 땅은 만들 수 있습니까? 광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 번역해 볼까? 준지대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할게요. 원칙은 뭔데? 생산 가능한 물건인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생산 안 되는 것처럼 하더라 이겁니다. 그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 개론감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내 식으로 번역하라고. 번역 하시고 그다음 책에 있는 중요한 키를 잡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키워드 갖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누구는 누구이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분명히 이 책은 크게 3개 편돼 있죠. 총론, 강론, 그다음에 감정평가인데 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각각에 있는 장별로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절별로 1절, 2절 절별로 공부하시라고. 다시 제가 좀 따겠지만은 우리 책에 어디 보는가 하면요. 2페이지 맨 앞에. 자, 1편 총론이 크게 3개 장돼 있죠. 그죠? 2페이지 바로 앞에. 바로 앞장. 2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 바로 앞장. 1편 총론, 저기 1장 뭐요? 이해, 2장 개념과 분류, 3장은 뭐 있습니까? 특성이 있죠.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잠시.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1장에 있는 부동산 이해를 모른다 해서 2장에 있는 부동산 개념 모르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학? 개론 말 뜻이 뭐예요? 개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전부 다 있는 내용을 조금씩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법학 원론, 법학 개론, 경제학 원론, 경제학 개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 뭐 금융 파트, 투자 파트, 그다음에 시장 파트, 그다음에 뭐 경제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분야 조금씩 끌어모아서 만드는 이 개론이라고. 그러면 아까 했지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부동산 이해를 모른다 해서 이 개념 모르는 거 아니라고. 이 별개.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앞에 부동산 이해가 굉장히 어렵지. 이건 빼버리라고. 밑에 있는 이 공부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 부동산 학개론 과목 공부하실 때 우리 보통 관념이 이거죠. 항상 뭐든지 책은 1페이지부터 한다. 이런 관념 버리시라고. 민법은 중요합니다. 민법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개론 과목은 앞에 총론 모른다 해서 저기 2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죠? 또 부동산 경제 있죠? 이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다 별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 개론 과목은 각각 있는 절별로 시험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절별로 딱딱 공부해서 묶어서 공부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할게요. 3개요. 공부 방식은 처음 보는 용어 나오거든 무조건 뭐 있습니까? 내식으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좀 원서니까.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먼저 찾아내고 책 볼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이다라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항상 절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그 절에 있는 제목이 있죠?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제목 위주로.
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실제. 자, 그러면 제가 꼭 강조하는 요겁니다. 요거 3개 항상 생각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수업 방향. 일단 우리 수업할 때,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이 좋습니까? 방식 한번 따져보죠. 처음에는 압축해서 공부를 딱 하는 거예요. 핵심만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 뭐 있으면 설명할 때 조금 내용을 확장해서 이렇게 아마 공부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 거꾸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점점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세 번째는 핵심 설명하고 조금 쭉 풀어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를 점점 좁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공부 방식이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게? 여기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학원도 보니 커리큘럼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11, 12 몇 때는 무조건 핵심 용어, 기초 용어입니다. 기초 용어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라고. 오히려 이 개론 과목은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요, 무조건 50점은 맞고 갑니다.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뭐 있습니까? 기본 내용 정리한다고. 아마 요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 4, 5월 있죠? 3개월 동안 이미 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풀어 설명할 거예요. 펼칠 거라고. 왕창 이렇게. 그런 다음에 6월, 7월 가면 이제 이 내용을 좁혀주겠죠. 압축해서 시험에 나올 걸 쭉 이제 추려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핵심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요? 8, 9, 10은 뭐합니까? 이제 실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다뤄주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아마 수업은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이때 우리 특히 이제 이 개론 과목은요, 과거에 기출된 문제 있죠. 이 기출된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이 보통 70에서 80%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중에 실제 문제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개론 과목이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바뀌는 게 별로 없다고. 벌써 우리 한 30회 이상 시험 쳤으니까 중량은 벌써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량은 항상 이 개론 과목은 중량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시험 낸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이 기출 문제 잘 분석해서 완벽히 내 걸로 소화되면 결국은 이 점수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과거에 7회부터 있죠. 30회까지 시험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요걸 책으로 한 건 만들었어. 만들어서 지문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설명 쭉 들어보고 그다음에 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에 대한 내용을 2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말 딱 정해져 있어, 이건. 그래서 여기 한 장이 지문 만든 게 있다고, 이게. 아마 이게 약 한 300회 될 건데, 이걸 언제 하는가 하면, 요때 뭐 있습니까? 같이 할 게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제가 천재, 이걸 천재라 쓰는데, 과거의 기출문제 한 개 다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걸 동시에 같이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거의 시험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게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제가 수업을 나갈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오래 하시면서
델스는 지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특히 11은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복습과 예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1은 이제 기본 용어 정리죠. 뭐 할 거예요? 물론 둘 다는 좋겠지만 주로 어떤 게 지정할 겁니까?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안 한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시험 칠 때 우리 저기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절대평가지. 어쨌든 이 점수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빡세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네, 공부는 얍삽하게.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지쳐버려. 내가 벌써 11월 달에 빡세 공부하면요, 나중에 지쳐버린다고. 진짜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때. 앞으로 1년간 공부하면 결국 뭐 어떤 특징인지 압니까? 1년 공부하는 순간 옆에 있는 자기 친구 다 없습니다. 잃어버린다고. 분명히 만날 생각 없어, 이거. 뭐 1년 딱 지나면 거의 한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한 3분의 2는 날아갈걸? 못 볼걸? 그러니까, 오히려 나 같으면 11은 열심히 놀겠어. 다만, 수업시간 와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넘어가시라고. 어차피 이건 중요한 건 또 반복할 거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면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건데, 자, 일단, 내비게이션 없는 상태에 자동차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은 아마 굉장히 헤맬걸. 엄청나게. 또, 막상 도착했는데, 기억 안 나. 다시 한 번 더 가면 조금 기억날걸? 한 번 더 가면 확실히 기억날걸? 그러니까 처음엔 굳이 그 내용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봤어.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 노시고 단지 결승은 하지 말고. 자, 그다음 1, 2 이때까지 뭐예요? 전부 다 이론 공부거든요. 이론 기본서.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습하지 마.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습해본들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복습만. 그런데 8, 90은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예습이 중요해. 문제풀이 할 때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개론 과목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적어도 문제, 우리 시험 칠 때 이건 문항이 나온다고. 우리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분은 이거 이상 맞추겠다는 분이 있어. 또 어떤 이 강사분은 내 수만 잘 들으면 이거 이상 나오는데. 글쎄, 내 개인 생각 뭔가 하면 이거 이상 넘는다. 이건 벌써 뭐야? 그 학생이 벌써 비정상이거든. 하여튼 정상 아니야. 정상 이상인지 이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공을 했던 분은 이거 이상 점수 나올 수 있어. 그럼 만약 이쪽에 어떤 전공 안 한 분은 이게 점수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응?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요 정도 점수를 가진다 생각하죠. 물론 예배 과목이 있어요. 이 중개사법 무조건 80 이상 안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중개사법은. 이건 예배거든요. 나머지 과목 가지고 이거 이상 맞추겠다. 이건 글쎄. 진짜 글쎄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꼭 했던 핵심이 뭐예요? 핵심 다시 정리할게요. 뭐라는 거면 내용을 책을 다 보려 생각하지 말자. 나는 목적이 100점 맞출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항상 뭐합니까? 시험 출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 응?
이런 걸 우선 먼저 공부하겠다. 지금은. 이 4개 파트 먼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분명히 이 부동산학은 번역서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용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용어 많을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내식을 먼저 번역해서 그 다음에 대충 이 내용이 이해되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는 항상 뭐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이다로 그냥 끝내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앞뒤 절대 연결하지 마라. 그럼 실제 이 시험 내면요 앞뒤 연결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개에서 출제를 내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내는데 이미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애들은 이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여기 있는 절별을 항상 공부한다고. 실제.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절별로 공부하시고 장별을 끊어서 공부하지 말라고. 앞뒤 순서 없어. 우리 공부할 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뒤에 한다 해서 이거 뭐 순서가 어긋나서 내용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다 별개. 실제 우리 부동산학과 가면요. 경제론 따로 있어 수업이. 다 따로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각각 있는 절별로 공부하라 이겁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라고. 요것만. 수업 진행 방향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들어서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 수업 들어가자고 이제 10분 쉬었다 할게요.